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신정옥님 들어오고 계시고, 박은주님,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안 틀어주니 문혜원님께서 음악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작년 12월에 북콘서트 그리고 천천천 비전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북콘서트가 참 좋더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간의 한계를 깨고 함께 나누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첫 주와 두 번째 주 진행하고 있는 천천천 북콘서트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진행하는 책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그걸 소책자로 만든 12가지 인간 법칙. 이 책을 가지고 오늘도 책 보는 여자 최나경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군산에서 독서 경영을 해보지만 어, 이 참여를 해주셔야 진행하는 사람이 힘이 안 빠져요. 참여를 해주시면 어, 힘이 나서 지난주에 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기가 톡 하고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을 같이 모아서 천천천 북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하경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이어가지고, 독감이 유행이어서 여러분들 건강은 다 괜찮으시죠? 네. 네. 크게 말씀해 주시니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음, 천 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천 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천만 달러의 자산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카네기 인간관계론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커다란 군자는 아니지만 조화롭되 나의 주관은 변하지 않고 소위는 같이 놀지만 화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비록 소인배지만 늘 군자를 꿈꿔 봅니다. 어, 이렇게 북콘서트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해 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군자 그림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이네요. 졸업 후에 사람들은 나의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졸업 후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에 관한 것을 배우면 좋은데 인간관계, 감정 조절에 관해서 돈 정말 중요하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내 꿈을 이뤄가고 그런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걸로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천천천을 통해서 이걸 함께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비불에 관해서 했습니다. 비비불은 불평, 비난, 비판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저희 천천천 선언문 1번 아니야 비전선언문 1번이 아니라 저희 천천천에 아주 중요한 캐치플레이처럼 나오는 것이 이 비비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르몬 얘기했고 메타인지 얘기했는데 이건 뒤에서
함께 다시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존중이냐 무시냐입니다. 이 존중이냐 무시냐는 천천천의 두 번째 명언입니다. 어, 비비블과 이 존중 무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이제 존중 무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면 되는지는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어, 살아가면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뉘어지죠.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존중이냐, 무시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양면성으로 항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내가 항상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과 무시가 늘상 함께 공존해 있고 행복과 불행이 항상 함께 있는 거.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루가 많이 흘러가면, 그래도 내가 오늘 좀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산 거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면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걸 자꾸 오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호선님,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얘기하게 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음, 사- 살면서 아까 배워야 될 것 중에, 음, 어, 인간관계에 음, 의한 감정의 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음, 감정의 손실이 안 나고 음, 맨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음. 충만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배워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진짜 대단하시네. 독서 모임이 낳은 천재, 우리 호선님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습관화 시켜서 행복한 거를 많게 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먹으면 또 하고 하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죠. 높이어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준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 누가 이걸 모르냐고요.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가 이걸 모르냐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우리 애하고. 은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무시는요, 사물의 존재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김, 경시, 괄시, 멸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있겠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있겠죠.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바라보는 관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 어느 게 옳을까요? 둘 다 옳지만, 그래도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면, 이제 나부터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존중은 배려라는 말로 많이 되죠. 왜냐하면 존중감이 있어야만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정말로 배려의 하나죠. 그래서 나 저 사람 존중하는데 난 약속 시간 잘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저희는 또 노력하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 상대와 자신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막 존경하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정말 저 사람이 좋아, 이런 면이 정말 좋아라고 홀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존중이 아니고, 성격이나 그 사람 성격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 습관, 그 사람의 소통 스타일을 그냥 인정하는 게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존중은 인간의 그냥 인권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죠. 저 사람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는 거. 그거를 존중이라고 하고, 존경은 경의를 표하는 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존중은 그 사람의 자체를 다 인정해 나가는 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존중이 존경보다 더 어렵습니다. 존경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면 돼요. 좋아하고 경우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존중은 그러지 않은 사람조차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존중이라고 하는데,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과 사랑을 많이 우리가 혼돈한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인 줄 아는데 정말 집착을 많이 하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존중은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 자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나는 널 믿는다.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늘상 우리 자녀한테 해주고 그 자녀가 진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똑같이 그 자녀들도 존중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고, 또 서로가 존중해주고, 왜 부모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라는 걸 제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러면 사람들 쓰러지잖아. 나 진짜 세상 잘 살고 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경한대라고 말할 때. 제일 그게 행복 지수가 크잖아요. 어.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뭐 듣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정말로 보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요. 그래서 이 존중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내 지금 옆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반대로 무시.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요즘에는 이제 이 무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나타난, 정말로 무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무시를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무시당하면 대부분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갈등이 첫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게 무시와 무기력과 아주 연관이 많은데요. 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곁에 계속 둘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마틴 셀리그만이 1975년에 개한테 실험을 했는데, 세 집단으로 나눠서 상자 속에 개 한 마리씩을 넣고 전기 충격기를 이제 가하는 거예요. A 집단에 전기 충격기를 가하면 개가 코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기가 멈출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실험 하나 있고, B 집단은 전기 충격을 가해도 코를 아무리 해도 걔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전기 충격이 일어나는 거. C집단은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루가 지나고 상자를 가운데다가 이제 담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이 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집단은 이제 얘가 코로 전기 충격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코로 막 피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넘어서 이제 전기 충격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 넘어가요. C 집단도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근데 B는 전기 충격을 계속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적인 상태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무슨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계속 무시를 당했거든요. 전기 충격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관계에 관해서 개선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똑같아. 상대방이 똑같아. 아니면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절대로 이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전기 충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멈추기만을 바라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지난번에 제가 코쿠나 말씀드렸죠. 자꾸 나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왜? 무기력하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많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많은 그 결혼 자금과 집값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하기 싫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기 싫고 왜 이 대한민국이 내가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은 속속들이 시도하지만 잘 안 되고 직장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무기력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은 이제 그래도 역경지수가 조금 있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되게 약해요. 너무 귀하게 자라고 혼자 컸고 늘상 엄마가 무언가를 해줘 버릇해가지고 독립심이 부족하고 약간 그런 면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 비집단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가 나 혼자 뭐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혼자 세제 환경 운동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어,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삶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자꾸 받고 무시를 남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증상에 빠지게 되고 나 또한 이런 블랙홀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는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참 존중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하는데 무시를 은연중에 많이 하고 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무슨 일로 주로 무시를 하며 사는지 이제 존중과 무시의 뜻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무시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존중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답을 너무 잘해주신 은주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은주님이 지난주에 너무 말씀을 솔직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은주님, 저는 무시하는 거는, 응, 무시하는 거? 존중한다 해야 되나? 응. 동네 언니들을, 아니야. 무시? 무시? 존중, 존중.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땅실님, 땅실님은 어떠세요? 평상시에 많이 존중하는 편이세요? 무시하는 편이세요?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무시를 많이 하죠. 아니면 좀 많이 무시라기보다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부딪히니까, 어, 이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는, 존중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그러지만 뭐냐면 그 지적질을 많이 하는 편이죠. 어, 지적질을 하는데 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알잖아요. 뭐 음, 잘못된 습관이나 계속 반복되는 잘못되는 일들을 응원해주고, 좀 못해도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 제가 좀 그렇게 못하는 편이 많죠. 못하는 분이 많아서 지적질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잘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 네가 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동안 엄마하고 매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밑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고 하면, 그래, 잘해봐라 응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건데, 막 이렇게 하고, 어? 너 지금 작심삼일이라고 지금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예전에 과거를 들추고 막 이러면서 어, 무시를 아주 나쁘죠, 내가. 아주 나쁜지 알면서도 그게 쉽게 음. 아이들을 좀 그대로 믿어줘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뭐 엄마가 기대하는 바는 있는데 믿지 못하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아, 네. 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꿈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갔었는데, 엄마, 나는 이거 갖고 싶은 게 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엄마가 1분 1초도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하냐면 꿈도 꾸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이제 한참 이런 성공학 서적을,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고,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뭐 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주 자연스럽게 꿈도 꾸지 마 하니까 그 친구가 정말로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들이 이게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참 큰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아주 그게 아주 생생하게 늘상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허황된 꿈이라도 무언가 갖고 싶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응원한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해준 계기가 그런 계기가 저희가 있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또 향실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엄마들 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순성님 어떠세요? 우리 순성님은 아이들을 다 키우셔가지고 어, 순성님 네, 네. 이게 내가 무시하는 편이세요? 존중하는 편이세요? 상대방한테 무시당하는 편이세요? 존중받는 편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 그, 뭐라고 하지? 뭐, 애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까 향실님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 조금 커서, 이렇게 조금 애들이 이제 애들은 거의 성장했는데, 그 중간에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를 믿는다라는 말보다. 어, 네, 그래서 우리 작은 애도, 이, 보면은, 이게 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에 따라서 아이가 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다는 약간 존중과 무시 그 중간에 어설픈 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응,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큰 애, 작은 애 성격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때 응, 제가 이제 좀 약간 애매하게 태도를 취해서 그래 애매하다? 그 응. 존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도 아닌 게 이 선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 좀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약간 더 예민해진 것 아, 같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음. 사춘기 그 무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근데 그, 잘 성장하셔가지고, 그죠? 대단하십니다. 은주님, 혹시 생각났어요, 이제? 음, 저는 응, 존중.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 아기 때는 사랑으로 키우는데, 응, 그 선이, 아기를 뭐 존중해주고, 너를 믿을게, 이렇게 응, 하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해놓은 선, 그 선을 어느 정도 애들이 지켜야 존중해주죠. 어, 어렸을 때는 정해놓은 선이 뭐예요? 애들이 은주님이 해야 할 정해놓은 것들. 선? 그래서, 아니, 아이들도 부모가 많은 걸 해주길 바라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응? 공짜가 어딨어? 공짜가 어딨어? 엄마 아빠도 그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응, 노력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건데, 응, 그 엄마 아빠의 노력을 그냥 가져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도. 응, 그리고 언젠가는 또 자기들이 독립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읽어내야 할 때는 응, 지금은 그거를 읽어내는 과정을 능력치를 가져야 되니까. 응, 근데 거기서 뭐 서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못할 때는 부모의 채찍, 응,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존중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할 때 존중해줄 수 있지. 응. 아, 멋있다. 이게 교육관이 딱 정해져 있으면 별로 혼동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되게 만약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애들아 이거 어느 어, 음, 정도까지. 그래서 한 몇 년간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음,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몇 년간을 놔뒀더니 그 결과치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아, 음, 이제는 아니다. 음, 알아서 너에게 기회를 줬으나 너가 자유를 박탈당하게끔 했어. 그 지금 어, 올겨울은 막 잡아 당길 거거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져줄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찍은 지금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음, 저는 부모님을 음, 생각했을 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음, 그분들은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살았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고 지나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음, 지금도 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음, 하면서 부모님이니까 사랑은 바탕이 있지만 뭔가를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은 있지만 음, 그걸 존중이라고? 그냥 존중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숙명? 그런가 보다. 에? 숙명?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음, 바꿔줄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음, 많이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하고,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알고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몇십 년 동안도 안 고쳐지니까, 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게 보이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냥, 엄마 인생이다 하고 그냥 놔두게 되는?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은주님이 아주 똑부러진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혜연님은 어떤 편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보니까 이제 철드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오랫동안 경영자로 살아왔으니까 지시하고 음, 또 직원들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음, 아, 다르다. 너와 음, 나와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철난 것이 80이 돼서 철난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아,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인정해주면은 다 그게 수용이 되더라고. 근데 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었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정말 저희 딸같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런 많은 실수를 할 거야. 뭐 살다 보면은.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는 또 자기 반성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실제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찰난 거는 80에 찰났어요. 그건 분명히. 지금은 어,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어, 인정해요. 그때는 어,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한 것뿐이고 너는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제가. 음, 그런 게 마음이 변해지는 거는 그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최나겸 사장님하고 한 10년간 지금 알고 지냈는데 음, 많이 배워요. 딸 음, 같지만은 저런 면도 있구나. 요새 젊은 사람도 저렇구나. 왜냐면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세대 차이라는 거, 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 나이에 카네기 이론을 제가 이론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실천을 못한 것뿐이지. 근데 그 실천이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어떤 계기가 돼야 돼요. 음, 계기가 없으면 그 실천하는 거는 하나의 이론이지, 그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저도 음, 이렇게 사람이 된 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 나름대로 많이, 이제 혼자 공부를 많이 했죠. 거기서 터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르다라는 인정만 하면은 모든 것은 될 것 같더라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인정하면 서로가 다툴 것도 없고, 또 자녀들 관계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아직 멀었어. 그러면은 정말 칭찬이 해줘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 칭찬에 부모의 욕심이 약하잖아요. 그게 부모 음, 욕심으로 칭찬에 약하고 그냥 훈육을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의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나온 뭐랄까 과거에 나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지금 다시 또 엄마가 되면은 욕심을 부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을 많이 안 부린 경우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음,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대학을 나와서 아들이 대학 1차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재수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아들을 믿고서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4년간 다니면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을 다 줬어요. 줘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아마 걔가 대학을 나왔으면 미국을 안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결혼해서 미국 가고 싶다 했을 때 미국을 보냈는데 꽤 사람답게 성공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았던 거는 내가 공부하기 싫었을 때 도서관에 가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갔을 때 엄마가 찾지 않았다는 거. 난 그게 너무 좋았대요. 엄마가 어, 찾았으면은 내가 꼭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엄마는 절대 나를 믿고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음, 마음대로 그냥 놀고 공부하고 그때부터 걔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고 단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엄마 나는 도저히 이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냥 사회나 살고 싶다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그 아들이 가장 성공한 것 같아요. 그냥 음,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음, 아마 나중에 살다 보면 제 얘기가, 그 어르신은 정말 그 옛날에 당신의 대학 나왔어도 아들을 고등학교밖에 안 보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었죠. 어떻게 아들 대학을 안 보내냐, 재수시켜서 보내지.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본인을 믿고서 나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뒀던 거예요. 그래서 잘 컸던 것 같아. 그때 음, 강요해서 대학을 보냈으면 걔가 정말 삐져나갔을지 모르는데, 인물은 탤런트의 티택이 될 정도의 인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그냥 상위권에 속해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도 부모가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배워서 아이들은 잘 큰다는 거.
저는 그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부모가 네. 열심히 책 보는 사람들. 너무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끝내야겠네, 이거. 아, 너무 대단하신 그런 경험담이었습니다. 80인생을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신 회원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선홍님은 어떠세요? 선홍님? 네. 선홍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2초, 3초 참았어요. 음, 그러고 나서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심이 강하고 음,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둘 다 남매가 하나는 사업하고 하나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혼자 다 알아서 해요. 오, 대박.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홍님의 또, 자유스러움 속에서의 독립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은서님은 어떠세요? 음, 누구에게 무슨 일로 주로 존중하는가에는 딱히, 어, 존중하려고 애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게 사실상 자식이니까, 저한테는요. 그렇다 보니까, 애가 요즘에 뭐, 아까 은주님이 말한 거하고 같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엄마는 엄마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면은, 요즘에는,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어, 방관하려고 애를 써요. 방관하려고 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음, 누굴 뭐 존중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무시하죠. 이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약속을 안 지켰거나, 나를 무시하는 어떤 언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당장은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이제, 잠깐 생각을 하죠.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단하십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면, 음, 어, 무거래를 하려고 하죠. 음, 그러니까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저 사람은 저기까지야라고 딱 생각하고 그냥 무거래를 하는 거죠. 음,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경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저도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좀 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그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좀 나이가 먹어보니 그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참 어리석고,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이게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간혹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무관심? 음, 무관심이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아이들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좀 어리다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근데
요즘에 이게 저를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그 사랑스럽고 무시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그 독특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게 이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조금 저와 좀 다르고 내 머리에서 내 상식에서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그럴 때도 어, 있는데 이제 처음 반응은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어 그래 인정하자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처음부터는 이게 좀 잘 안 되고 약간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게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인정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이신데, 우리 경화사장님의 유치원생들은 정말로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가족 중에서 그냥 존중과 무시가 그냥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하는 말은 그냥 좀 받아들이는 편인데, 왜냐하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손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듣기 싫은 말, 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대꾸 자체를 안 하니까 신랑 혼자서 막 떠들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서 그냥 무시하게 되는 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이게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잘 아는 게 이 두 가지 표현인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같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존중과 무시 중에 인간관계를 갈등 없이 잘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라는 건데, 자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어, 대부분의 사람은 편견을 갖거나 자신이 옳다는 패러다임으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믿어온 곳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인이 그것을 바꾸려 한다면 반감을 갖고 자존심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어 이제 존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제 향시사님 아까 이야기한 이 지적질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여기에서 유발을 하는데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항상 나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반감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표정이든 뭐든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하더라도 그 내면 안은 아주 엉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대방이 다른 걸 인정 못하는 거고 그거를 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자꾸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시라고 해서 네가 틀렸어 이게 아니고 내 의견과 같지 않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고착화된 패러다임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갖는 것이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는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틀렸어요.
잘못은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라.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고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한번 잘 이 말을 새겨보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나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그 말을 자주 하는지 정말 사과 잘하는 편이세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즉시 인정하는 편이세요? 그렇게 생각한 내가 미안하다. 나는 내가 널 무시하고 한 말이 아닌데 네가 내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무시를 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라고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감사한 일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이 사람들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래요. 관계를 아주 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 두 마디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디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마디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미안해. 내가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이 이제 꼬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 실타래를 나 스스로 자꾸 풀어야 이런 말들을 서스름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까칠한 다혈질로 타고나기도 하고요. 타고난 순둥이로 타고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타고난 순둥이세요? 아니면 까칠한 다혈질이세요? 누구나 이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향이 좀 치우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까칠한 다혈질과 타고난 순둥이가 서로 인간관계를 할 때 서로 답답하겠죠. 까칠한 다혈질은 너무 까칠해. 저 이런 곰탱이 같은 순둥이가 너무 답답해. 게을러 보이고. 근데 이 순둥이 입장에서 볼 때 까칠한 다혈질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다 틀렸다고 하고 나한테 막 그렇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천성적으로는 변하기는 어렵죠. 타고난 순둥이가 어떻게 까칠해지겠어요? 까칠한 사람이 어떻게 타고나게 순둥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자꾸 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부부가 왜 자꾸 힘들어지냐면 너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진다고 해요. 부부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만나서 남남이 만나서 사는 거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몸을 섞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너와 나는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네가 빨간색 입는 게 싫어. 너가 파란색 입는 게 내가 좋아라고 하면 기꺼이 파란색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파란색이라고 했죠? 상대방이 파란색 입는 모습이 이뻐, 내가. 너는 파란색을 입었으면 좋겠어.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라고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빨간색을 입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우리 자녀도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 해. 근데 엄마는 자꾸 머리를 깎으라 그래. 왜? 내가 빨간색이 좋은데 네가 지금 파란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그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내 쪽으로 자꾸 강요를 하게 된다던가 자식과 나는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뜻이 같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것 속에서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합니다. 선옥이는 고양이, 나겸이는 강아지, 은서는 다람쥐, 경화는 뭐 있을까? 캥거루. 이렇게
동물이지만 다 다른 종이에요. 다 다른 종.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르죠.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그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으며 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걸로 어떻게 내가 다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캥거루도 그냥 캥거루 다리 긴 거 인정해줘야 되고 거북이가 좀 느린 거 인정해줘야 되고 토끼가 약삭 빠른 거, 교활한 거 인정해주면 쟤는 토끼니까 쟤는 거북이니까 이렇게 다른 동물 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편하다고 어, 생태학자가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명쾌했어요. 우리 틀 속에 너무 가둬놓고 같아야 된다. 내 생각과 같게 모든 걸 강요하고 싶어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하고 싶은데, 직진하라고 했었고, 막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싸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까칠한 다혈질은 까칠한 다혈질만큼 그냥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까칠하니까. 순둥이는 그냥 답답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순둥이가 되게 조직을 같이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또 면이 있거든요. 까칠한 다혈질은 리더십이 있어요, 또. 다 달라요. 타고난 순둥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런 자기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성격과 이 건강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형이라는 성격은 AB형 혈액형 아니에요? 이 타입이에요.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해서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도 막 오르내리락 할 수 있고 혈액이 탁해지죠.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혈액이 설탕물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음식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성격과 이 혈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혈관이 딱 수축해 버리거든요. 그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잘 생기겠죠? 혈관의 문제가. B형은 낙천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육체적으로도 A형과 C형보다 더 건강한데 C형을 한번 볼게요. C형이 제일 많대요. C형은 화와 분노를 억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 행복한 척 해요. 근데 속으로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화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성 질환과 암에 잘 걸린다.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C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요. 까칠하게. 까칠한 예민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암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신경계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느긋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완벽한 걸 많이 추구하고 내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나도 들어가야 되고 남도 들어와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기에서 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상당히 짜증나고 불안하고 남이 이해가 안 가고 남한테 화가 나고 막 이런 성격이 C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와 분노를 늘상 갖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표출하느냐 참느냐 그 차이예요. 참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 얻을 게 있을 때 참겠죠.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에라 모르겠다 표출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난 안 얻어도 돼. 난 나대로 살 거야 하고 화를 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거나 분출하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둘 다 건강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B형.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저 사람은 저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까칠한 예민형인데 그럼 너 어떻게 그럼 화를 제어하고 영리하게 화를 내냐. 그러면 내가 뭐 수행하라는 거냐. 난 수행자 못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막 화를 내.
바로 화를 내죠.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너 이게 뭐 하는 거니, 지금? 근데 화를 내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내 감정이 지금 너 때문에 상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엄마들 많이 얘기해줘. 나 너 때문에 지금 속상해. 너 왜 엄마 자꾸 속상하게 하는 거야? 엄마 왜 화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표현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이러이렇게 하니까 엄마 감정이 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엄마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 잠깐만 엄마 이게 한 10분간만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처하지 말고 일단 이성을 유지하면서 화를 표현해 주는 거. 당신하고 이런 대화를 하니까 내가 지금 몹시 우울해졌어.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야무지고 영리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즉흥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면 후회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지? 돌아서서 내가 이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책으로 변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정말 인간이 좀 덜 돼 먹었다.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무지고 영리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메타인지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 근데 또 다른 나겸이가 지금 나겸이의 막 분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겸이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구나. 지금 이성을 잃고 있구나. 지금 파충류에 내가 되고 있구나. 나는 인간인데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을 담당하는데 동물들은 상당히 원초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암컷이 싫다고 해도 수컷은 막 교미를 시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동물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유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게 포유류예요. 근데 인간의 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메타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즉흥적인 반응을 하는 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시 동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메타인지를 갖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즉각 반응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즉각 반응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하지 않고요. 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타인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고 행복과 불행도 뿌리가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아 존중감,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줄 알고 나의 몸이 소중한 걸 알면 내 몸을 힘들지 않게 한다. 내 몸이 소중한 걸 알면 나한테 좋은 음식을 넣어줄 거고요. 내 몸이 소중한 걸 알면 내가 좋은 말을 할 거고, 내 몸이 소중한 걸 알면 좋은 생각을 할 거고, 좋은 말을 할 거고, 분노나 화도 조절할 줄 알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자꾸 나쁜 것만 먹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죠. 나의 몸이 소중하고 나를 늘상 사랑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존중 없이 남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무언가 상대방한테 자꾸 잘하고 겉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 상대방도 다 알겠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는 거, 존중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의 선택인데, 내 자신이 나 스스로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고 진심으로 남을 대할 때 결국에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존중과 무시냐 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천천전 독서 모임을 이끄시는 우리 성낙훈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시하지 말자. 존중하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당장 무시하더라도 바로 존중으로 바꿀 줄 알아야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늘상 이 두 개가 공존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뚝 나가셨죠? 음. 지난주에는 강의하는데도 그 감기가 더 진해지는 느낌이 나더니 이번 주는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십니다. 역시 강의를 하셔야 행복하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존중과 무시를 저희에게 알려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존중과 무시의 가장 큰 이 생각이 드는 그 변곡점은 내 생각이 다 옳지만은 않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마음도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와중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도 저도 내 생각이 다 옳지만은 않고 상대방의 생각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존중과 무시의 감정을 잘 활용하여야 마지막으로 얘기한 부분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 근데 그 나 자신의 존중이 비단 음식만 좋은 거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다. 감정적인 손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내가 자율신경계가 긴장돼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나름 또 정리해봤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이제 모든 책을 다 막 어떻게 하실까 이 독서 모임을 해보면 책을 안 읽고 왔을 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저도 진행을 해보면서 난감함이 있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아주 정말 핵심 키워드만을 가지고 이 책을 그렇게 베스트셀러였던 1939년에 저술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모든 성공학 서적에서 큰 바이블로 읽어지는 이 책을 한 2주 만에 저희에게 아주 핵심 키워드를 얘기해 주신 그거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큰 핵심인 비비블과 존중과 무시 정말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17년간, 18년간의 천천천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비비블, 존중과 무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더 새겨보면서 북 콘서트는 이번 주로 마치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천천천 팀에서 하고 있는 팀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시간이 허락되고 또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이 줌 주소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 시간에 들어와 같이 참여해 보시고요. 나는 책 할 때만 들어오고 싶다. 그러신다라면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또 예고했듯이 김미경 강사님의 40대 수업, 마흔 수업,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나눠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죠? 네. 김선홍님 되게 네. 좋았죠? 네. 네. 대답 잘, 문혜원님 막, 아우, 행복하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애써주신 최나겸님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이 얘기 많이 하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있죠?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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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감사합니다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김미경의 그 마흔 수업은 책이 조금 두꺼운데 이거는 읽어보시라고 제가 한 달을 더 늦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그러니까 나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라 함께 하고 싶어서 선정을 한 거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 첫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